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회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강연 요청해서 갔더니 그때 아마 재단 사무실에서 강연하고 했던 것 같은데, 부산지역위원회는 이런 곳에서 강연을 행사를 하네요. 부산지역위원회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이정호 상임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또 그 일을 맡아주신 박세규 신임 상임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설날에 사고를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부산지역위원회가 많이 긴장하겠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팔짱 끼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원래 제가 오늘 강연 주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국민통합을 평생에 염원을 했는지 그 역정을 좀 돌아보고 그 대통령님의 정치 역정이 지금 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강연이라는 게 시작하기 전에 강연장에 앉아 계신 분들이 팔짱 끼고 듣고 계시면 이게 그 팔짱을 또 좀 풀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와 크게 또 다르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설날에 올렸던 글의 핵심 메시지는, 제가 이제 12월 5일날 개엄 이틀 뒤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 한 2달 정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탄핵이 의결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저는 탄핵 이후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지난번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꽤 질서 있게 그러나 계엄과 내란 세력들은 확실하게 단죄하고 응징하면서 다음 정부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엄과 내란을 탄핵으로 1차 심판을 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 되고, 아까 우리 이정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다가 깨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다음 대선에서 만일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하면 저로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텐데, 정말 제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대선을 꼭 이겨야 되겠다. 근데 민심은 출렁거리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제가 2달 동안 계속 붙들고 있었던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들어온 뒤에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 또 바깥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게 이 상태로는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지난 총선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총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을 텐데 의석수만 보면은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막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득표율 각 후보들이 얻은 표수를 다 모은 득표율 차이는 채 4%가 나지 않습니다.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온전히 득표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그 지민비조 얘기 많이 하셨다면서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렇게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갈 뻔했던 많은 분들이 다 투표장으로 나와서 치른 선거가 지난 총선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긴 선거가 최 투표율이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만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지난번 조국혁신당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것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느냐면 대선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온전히 그걸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이대로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대선에서 꼭 이긴다고 보장하기가 장담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 아니라 좀 더 민주당을 키우고 민주당에 실망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당 안에 계신 분들도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선거를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도 상처가 너무 많고 밖에 계신 분들은 밖에 계신 분들대로 상처가 많고 근데 이 상처를 서로 보듬고 끌어안지 않으면 내년 탄핵 심판과 내년 대선 승리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글로 올렸다가 요즘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이런 뜻에서 올렸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 올렸더니 그 다음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탄핵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불안해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100%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탄핵 심판,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걸 해내지 못하면은 탄핵이 혹시 기각돼서 또다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정말 끔찍한 지옥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관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탄핵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 대선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그때 가서 대선을 준비해서 2개월 만에 치르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 고민들이 그 2개월 만에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치유가 될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 심판을 확실하게 해내지만 지금부터 미래도 함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내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이게 대선 승리를 위한 길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 제가 복당할 수 있었던 혹시 이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민주당에 드디어 복당을 했습니다. 뜻밖이다 싶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되면 자동 탈당이 되어버리더만요. 저는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닌 줄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자동 탈당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복당 신청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을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94년도에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주당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쭉 함께 해왔던 저에게는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된 날 오늘 여기 부산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도 또 하나의 뜻깊은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꿈꾸었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어느 당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함께 나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에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코트로 돼 있는 내 평생의 목표는 국민통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강연 제목인데요. 제가